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2021년 리플 XRP를 상장 폐지시켰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에 XRP가 재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마트는 현재 코인 마켓캡 거래량 기준으로 22위 정도의 랭킹이 되어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약 4,700억 원 트레이딩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현재 USDT 페어로 거래가 되고 있고 기사에 의하면 재상장된 지 몇 시간 만에 거래량이 이미 6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XRP는 20위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현재 XRP 계정 숫자는 450만 개를 넘어섰는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 중에서 1012개만이 비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가장 큰 거래소 중의 하나인 뉴턴 크립토의 리플 XRP가 재상장된 이후 두 번째인데요. 리플 XRP를 재상장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소송 결과가 정말 임박했다 이고요. 또 소송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은 2차 거래소에 대해서는 리플 소송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말은 즉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합법적이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리플 입장에서는 2차 거래소에서만큼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도 사실은 XRP는 증권이라고 판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하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이 SEC는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은 이후에도 XRP 판매를 지속했다. 그들은 여기에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리플을 기소한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ICO를 통해서 한 번밖에 이더리움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SEC의 리플 기소 이유가 자신들의 권고 지시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대변을 했습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건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충분히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은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 및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제네시스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자산관리 사업을 담당했던 자회사를 해산하기로 밝힌 데에 이어서요.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고문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레리 서머스는 DCG 설립 1년 후인 2016년 DCG 선임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서머스의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DCG 관련된 내용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 최근 약 30%의 직원을 추가 감축하고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8월에 회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직원 260명 중 20%를 해고한 바 있는데요. 추가적인 30%의 감축이라 현재 제네시스 리스크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룹 DCG와 그리고 제네시스 상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내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면요. 대표적인 게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금융위가 자체적인 별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진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증권형 토큰 하니까 또 리플 XRP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달리 부동산이나 미술품, 주식, 다양한 실물 자산을 분할 소유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도권 편입이라는 것이 어쨌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활성화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 증권 회사들, 한국투자증권이나 KB증권, 신한투자증권들이 이 증권형 토큰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친화적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이 올해 암호화폐 업계 최대 스캔들은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자전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 거래는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포브스에서도 진행한 157개 중앙화 거래소 대상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의 절반 이상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따른 피해가 또 투자자에게 가지 않도록 거래소 선택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